자, 지금까지는 안정막 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활동 전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강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안정막 전이를 설명하고 활동 전이를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안정막 전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안정막 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첫째, 세포막의 이온 분포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어떤 이온 분포의 차이가 있었나요? 밖은 나트륨 이온이 상대적으로 포타슘 이온보다 많고, 안은 나트륨 이온보다 포타슘 이온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 프로테인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유출 통로, 단백질 유출 통로가 어떤 게 많다라고 했어요? 나트륨 유출 통로보다는 포타슘 누출 통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 보니까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많이 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세포 안은 더더욱 음전화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운반 단백질의 형태고요. ATP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얘는 능동 수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트륨 세 개를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빼내게 되고, 그 포타슘 이온을 두 분자를 세포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서 세포 안에, 다섯 번째, 세포 안에 마이너스 70mV라고 하는 세포 안에 이 음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포막의 이온 분포 차이에 의해서 세포 밖은 플러스, 세포 안은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안정막 전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활동 전위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정막 전위가 깨져서 활동 전위로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활동 전위의 개요입니다. 활동 전위는 안정막 전위 상태에서 이온의 이동으로 막 전위가 바뀌어서 흥분성 세포를 흥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활동 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활동 전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을 볼까요? 상대적으로 세포, 여기는 밖이고요. 세포 안입니다. 상대적으로 세포 밖에는 소듐 이온이 많이 있고, 세포 안에는 포타슘 이온이 많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 프로틴 분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밖은 플러스, 세포 안은 음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포 밖을 0으로 놨을 때 상대적으로 세포 안은 마이너스 70mV의 전하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안정막 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앞정에 찔리는 손가락의 모습을 봤죠. 그 앞정에 손가락을 찔리는 것을 자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극이 되면 이 안정막 전이가 활동 전이로 바뀌게 되는데, 활동 전이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 그림과 A라는 그림과 B라는 그림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나트륨 이온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나트륨 이온이 다 어디 갔냐면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4개의 나트륨이 그대로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활동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강제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을 활동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전이가 있던,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소듐 이온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왔죠. 안으로 들어오니까, 즉 플러스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플러스 이온은 처음에 마이너스 이온이었다가 어떤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차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활동 전이, 즉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소듐 또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세포 안이 마이너스였던 게 세포 안이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상태를 활동 전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정막 전위에서 활동 전위로 바뀌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전압 의존성 이온 통로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앞서서 나트륨과 소듐, 소듐과 포타슘 이온의 누출 통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전압 의존성 이온 통로, 즉 관문 통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압 의존성 이온 통로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큰 이온들은 세포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출 통로라든지 관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뚜껑이 달려 있죠. 이것을 관문 통로, 개폐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나트륨 개폐 통로가 있고요. 포타슘 개폐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을 때, 즉 나트륨 이온의 플러스 차지가 여기 결합됐을 때 전압에 의존해서 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이것을 나트륨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또 포타슘의 플러스 차지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닫혀 있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 이것을 전압 의존형 K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압 의존성 이온 관문 통로라고 하는 것은 막통과 단백질로 막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서 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관문 통로의 종류이고요. 관문 통로의 종류는 나트륨 관문 통로, 또 포타슘 관문 통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활동 전이의 발생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정막 전이에 대해서 이미 배웠죠. 안정막 전이에서 자극이 들어오는데, 즉 손가락에 앞정이 찔린 거죠. 앞정에 손가락이 찔린 거죠.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는데, 그때의 자극은 문턱값 이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죠. 자극이 들어오면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안정막 전이에서 세포 안이 마이너스였던 게 세포 안이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어때요? 분극이 역전이 되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역전이라고 얘기하고, 분극이 탈났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탈이 났죠. 그것을 탈선을 했죠. 즉, 그래서 그것을 탈분극,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마이너스 70mV의 안정막 전이에 있다가 요건 뭐냐면 문턱값입니다. 문턱값 마이너스 50인데요. 표시가 안 됐네요. 마이너스 50mV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 안정막 전이에 있다가 이렇게 탈분극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세포 내 전압이 플러스 차지, 플러스죠.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것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재분극이 발생하고 가분극이 발생을 하는데, 각각의 그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막 전이부터 출발을 하죠. 자, 안정막 전이 세포막의 이온 분포에 따라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는데, 그 마이너스 차지가 세포 밖을 0으로 뒀을 때 세포 안이 마이너스 70mV라고 해서 그것을 안정막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K 통로와 나트륨 통로가 다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통로는 열려 있을까요? 나트륨, 포타슘, 누출 통로는 열려 있겠죠. 그거와 별개로 지금은 전압 의존성 나트륨, 포타슘 채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정막 전압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는데요. 이 문턱값, 스트레스 홀드라고 하는 것은 흥분성 조직을 흥분, 즉 탈분극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말하는데,
약 마이너스 50m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턱값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턱이 있는 곳에서 공을 굴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을 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턱이 있죠. 그래서 문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을 떨어뜨리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문턱값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즉 흥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턱값이 높다. 이 공이 이렇게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자유낙할 때 이때를 흥분이라고 봤을 때 이 문턱이 높으면 흥분이 잘 안 되는 거고 문턱이 낮으면 흥분이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턱값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흥분, 즉 탈분극이 잘 된다. 즉 흥분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신경의 문턱값은 근육보다 낮다. 즉 누가 더 흥분이 잘 되고 탈분극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신경이죠. 그리고 직경이 굵은 신경이 직경이 가는 신경보다 문턱값이 낮다. 즉 얘가 신경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얘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턱값 이상의 여기 마이너스 50mV의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그리고 통로가 열린 곳으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여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가 많아지니까 세포 안이 안정막 전하인 마이너스에서 세포막 전이가 플러스로 안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0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분극이라고 얘기한다. 즉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포 안이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그래서 플러스 차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극이 탈났다. 그래서 탈분극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극이 역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역전됐기 때문에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활동 전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탈분극이 생겼습니다.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들어오나요?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 내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서 역전이 즉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 즉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차지에서 플러스 차지로 바뀌는 것. 마이너스 차지에서 플러스 차지로 바뀌는 것. 그것을 디제너레이션 탈분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재분극과 과분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분극은 말 그대로 리폴라리제이션입니다. 재분극일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트륨 채널이 닫힙니다. 그리고 포타슘 채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포타슘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포타슘 이온도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대량으로 포타슘 이온이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막이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재분극이 되는 겁니다. 안정막 전이에서 역전이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재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분극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턱값이라고 하는 재분극이라고 있죠. 재분극이 되는데 처음에 마이너스 70mV보다 다시 처음에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내려가요. 이만큼 더 내려가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분극, 하이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자가 빠져야 되겠죠? 하이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재분극이 끝날 때 세포막의 막전이는 일시적으로 안정막전이 마이너스 70mV보다 더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것을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포타슘 세포가 밖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세포막 전위가 마이너스 70mm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과분극과 재분극과 가분극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째, 나트륨 채널이 닫혀요. 두 번째는 포타슘 채널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타슘 세포가 밖으로 유출이 증가되면서 플러스 전이와 마이너스 전이로, 플러스 전이가 마이너스 전이로 바뀌게 되는데, 이 포타슘 채널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만큼, 이 정도에서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타슘 이온이, 플러스 차지를 가진 포타슘 이온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안정막 전이보다 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포타슘 채널이 다시 닫혀요. 포타슘 채널이 다시 닫혀요. 그다음에 다시 포타슘 채널이 클로지드, 닫히게 되면서 비로소 다시 안정막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막 전이의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트륨 채널도 닫히고 포타슘 채널도 닫힌 그 상태, 바로 그래프상에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나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걸 배운 거예요. 맨 처음에 안정막 전이에 있다가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즉 안정막 전이 마이너스 70mV에 있다가 문턱값 이상의 자극 마이너스 50mV가 되면 나트륨 채널이 이온 채널이 되게,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이 되겠죠.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차지에서 플러스 차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에서 플러스 차지로 바뀌는 것을 역전이 됐다, 탈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활동 전이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나트륨 채널이 닫히고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이 계속 열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차지에서 다시 마이너스 차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타슘 이온 채널이 바로 닫히지 않아요. 한참 있다 닫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막 전이보다 더 내려가 있는 상태, 과분극의 상태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 비로소 포타슘 채널이 닫히니까 다시 안정막 전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왜 과분극에서 안정막 전이로 바뀌느냐? 이때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다시 안정막 전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요약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정리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